아이랑 사이가 안 좋아져서 학원을 보내야 되는 시점이 가장 안 좋은 시점이에요. 물론 아이들이 엄마랑 하니까 혼나고 잔소리 듣고 엄마는 칭찬도 잘 안 해주고 뭐 그랬다가 학원에 가니까 선생님이 잘한다 잘한다 해주고 화도 안 내고 모르는 거 물어봐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그게 비교가 돼서 학원 선생님이 너무 좋고 학원에 빨리 적응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안녕하세요. 123 미니쌤TV의 김민희입니다. 요즘에는 엄마표로 수업을 진행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는 5대5라고 생각도 했는데 요즘에는 엄마표로 진행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시기적으로 코로나이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되는 시기라서 예전보다 엄마표를 진행하신 분이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지금 만나는 어머님들이 엄마표를 추구하시는 분들과 저점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엄마표로 진행을 하시면서 가장 궁금하신 거는 뭘까요? 어떤 거 궁금하세요?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수학학원 언제 보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보통은 학원을 보내야겠다라고 저를 만나게 되는, 또는 엄마표를 하시다가 보내시게 되는 경우 대부분의 찾아오게 된 이유나 보내시는 이유는 아이와 싸워서예요. 거의 100이면 100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났던 친구들은 그 이유 말고는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릴까요? 아이랑 사이가 안 좋아져서 학원을 보내야 되는 시점이 가장 안 좋은 시점이에요. 물론 아이들이 엄마랑 하니까 맨날 혼나고 잔소리 듣고 엄마는 칭찬도 잘 안 해주고 뭐 그랬다가 학원에 가니까 선생님이 잘한다 잘한다 해주고 화도 안 내고 모르는 거 물어봐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그게 비교가 돼서 학원 선생님이 너무 좋고 학원에 빨리 적응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이랑 계속 부딪히고 싸우게 되는 그런 상황은 아이 마음에도 이게 한 번은 아닐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내가 엄마랑 공부를 하고 정답 맞추고 틀린 거 고친 오늘 이 한 번만 혼났거나 오늘 한 번만 엄마한테 자존심이 상했거나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그 시점이 지속적으로 반복됐으니까 참고 참다가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오시는 거지. 그래서 그 시점이 정말 안 좋은 시점이에요. 학원을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아이들이 보이는 행동들, 첫 번째는 엄마가 오늘 해야 되는 학습량 또는 이번 주에 학습해야 되는 것들을 정리를 해줘요. 알려주죠. 여기서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근데 이거를 계속 어느 순간은 주도적으로 엄마가 주다 보면 아이들이 싫을 때가 있거든요. 싫은 표정을 짓거나 이제 들어가서 공부해 라고 할 때 그런 행동들, 반응들, 터덜터덜 걸어가면서 이제 하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그런 게 조금씩 사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학원에 와서도 매너리즘에 좀 빠졌다. 선생님하고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숙제를 안 해와서 혼나는 것도 별로 이제는 자극이 안 되고 루틴화 돼서 약간 그게 루즈해져 버리면 아이들이 약간 긴장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도 수업을 할 때 그런 모습이 아이들한테 보여요. 오늘 여기 숙제를 해오자 라고 할 때 아이들의 표정, 아이들의 눈빛,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숙제를 해온 정도,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약간 슬럼프가 왔다든지 아니면 학원을 오랫동안 다녀서 매너리즘이 빠졌다든지 이제 그런 사인이 와요. 그러면 다른 학원들은 탐색을 해봐야 되는 시기거든요. 무조건 딱 칼같이 딱 끊고 이렇게 아니라 그거를 빠른 시기 안에 극복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럼 당연히 체인지 해주는 게 맞아요. 마찬가지 엄마표를 하실 때도 엄마랑 하는 거 싹 다 정리하고 학원에 보내야겠다 이게 아니라 아이가 어떤 그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면 아이한테 선택권을 이제 줘야 되잖아요. 엄마랑 계속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학원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선택지를 줘야 되는데, 그게 마치 너 엄마랑 하지 않으면 너 거기 가면은 엄마보다 숙제 더 많이 내. 너 거기 선생님 무서워. 거기 가면 몇 시간을 있다 와야 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협박을 하듯이 엄마표를 그래서 너가 잘해야 돼. 너 이 정도도 안 하면 학원 가서 힘들어 라고 할 게 아니라 엄마표는 이런 장점이 있고 학원은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를 좀 더 이성적으로 비교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장점과 단점 모두 다. 학원들마다 진행하는 방식도 다르고 과정도 다 다르잖아요. 학원을 몇 군데 정해서 테스트를 봐야 되죠. 테스트를 보고 두세 가지 학원 중에 너는 어디가 좋았니? 거기를 갈래?
아니면 엄마랑 계속 조금 어디까지 더 해볼래? 이렇게 선택지를 주면서 해야 학원을 가는 게 엄마가 지금 화가 나서 나를 이렇게 보내버린다는 느낌으로 학원을 보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인을 놓치지 마시고요. 학습적인 결과로 봤을 때는 이렇죠. 아이가 겉으로는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들어가서 했어요. 평소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게 두 번째 사인이에요.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다. 딴짓을 할 가능성이 높고, 문제를 풀 때 중간중간 집중 안 할 가능성이 높고, 멍 때리고, 일단 엄마랑 하니까 주변에 경쟁 상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긴장감이 떨어지고, 그래서 문제를 보통 빨리 풀다가 평소 아이가 풀었던 학습량에서 몇 달을 똑같은 패턴으로 시간이 발생한다? 그럼 아이의 학습 태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풀고 왔어요. 평소랑 똑같은 시간에 풀고 왔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틀린 상황이 발생하면, 한두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잔소리해서 얘기를 하면 다음날 좀 줄어들고, 또 얘기 안 하면 다시 늘어나서 또 많아지고, 또 혼나서 다시 좀 줄어들고, 이런 상황의 간격이 점차 짧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엄마가 잔소리하거나 화내도 먹히지 않는 상황이 있죠. 그 오답의 수가 사실 심화해서 오답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기본 문제집이나 연산에서 너무 많이 틀려버리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아이가 수학 학습을 지금 이렇게 하는 거가 뭔가 마음에 안 들거나 재미가 없거나 좀 지치거나 지루하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아이들이 막 되게 싫어하지 않아도 그냥 좀 마음이 그런 상황에서도 오답의 수가 확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학원을 보내시는 게 맞아요. 학원에 가서 정착하고 학원 스타일대로 아이가 과제를 잘 해결해가고 선생님이랑 모르는 문제랑 틀린 문제에 대한 피드백이 잘 오고 가고 질문도 적절하게 잘 할 수 있는 습관을 도와주셔야지, 그래야 학원을 보내놓고 엄마의 손을 점점 줄여가면서 아이가 혼자서 학원 수업대로 쫓아갈 수 있는 아이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냥 보내버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보내놓고 엄마가 계속 전전긍긍 다 체크해가면서 하면 보낼 필요가 없죠. 사실은 그냥 엄마가 엄마표를 하면 되죠. 굳이 돈을 내면서 엄마가 다 메이크업 해줘야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학원을 들어갈 때 아이랑 어디까지 한 그 단계를 큰 의미를 두시고 가시면 안 돼요. 성적이 안 나왔어요. 수렴하셔야 돼요. 제가 저희 아이를 학원을 데려가서 평가를 받았을 때 한 번도 그 평가에 대해서 토를 단 적은 없어요. 제가 저희 아이 평가를 학원에서 하는 평가보다 더 좋게 하더라도 그쪽에서는 그쪽의 커리대로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다 수렴해요. 대신 제가 하는 질문은 뭐냐면, 그래서 그 반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면 올라갈 수 있나요? 또는 단계를 뛰어넘어갈 수 있나요? 이런 걸 질문해요. 차라리 아이가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반에 들어가서 빠르게 적응해가지고 그 스텝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주어주면은, 그러면 아이도 내가 학원을 지금 되게 잘하고 있어, 나 열심히 하고 있어, 더 열심히 해서 나 더 올라가야지, 더 잘해야지, 같은 반 친구들 중에서 내가 1등 해야지, 이런 욕심이 생기거든요. 이런 걸 적절하게 주려면 딱 들어가는데 내가 뭔가 어려워. 그래서 계속 엄마한테 SOS를 청해요. 뭔가 선생님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엄마한테 도움을 원해. 그동안 엄마표를 해봤으니까 계속 서브로 도와줘요. 이러면 학원을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이 아까운 거예요. 저는 명확하게 그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뭘 시키려고 돈을 쓰고 보냈으면 효과를 얻어야 되고요. 효과를 얻지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방법을 바꾸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엄마가 손을 쓸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도 아이가 잘 해나갈 수 있는 그 습관이나 그런 패턴들을 만들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학원을 보내는 시점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아이가 세 가지가 다 발견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곧 여름방학이 오잖아요. 여유가 있으니까 테스트 좀 보러 다니시면서 아이 다시 점검해 보시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학원을 언제 보내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랑 잘 상의를 해보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